안녕하세요. 사는 게 예술의 호스트 수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다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 제가 굉장히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음 책 언제 나오냐, 뭐 혹은 다음 전시 언제냐, 어떤 계획이 있냐. 그러니까 이 모든 질문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인데, 뭐 우리 일상에서 이런 말 너무 자주 듣잖아요. 뭐 결혼하면 언제 애 낳을 거냐라는 이 정말 티피컬한 질문인데, 창작자인 저에게도 뭔가 다음 행보에 대한 어떤 그런 끊임없는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실제로 요즘 저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잘 쉴까입니다. 개인 사업자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2018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딱 8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년 차에 접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제가 일을 그간 막 벌리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떤 일들을 좀 정리하면서 더 오래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저의 모습을 다른 창작인 동료나 아니면 지인들이 봤을 때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요즘은 이렇게 바깥 출입을 좀 의도적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대신 요즘 좀 몸 관리에 힘을 쓰면서 병원 좀 다니고 있는데, 정형외과 다니면서 좀 제가 치료를 그간 못 받았던 관절 치료 같은 것도 좀 받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손가락 치료도 받고 뭐 손모선 증후군도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치료를 받으면서 생각을 한 게,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늘 어떤 설명을 원하는 걸까? 이제 문득 그런 질문이 스스로에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가 왜 이렇게 궁금할까?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사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즘 병원 다니면서 몸 관리 잘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내용까지 내가 사람들에게 막 굳이 설명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노동을 8년째, 네, 진짜 열심히 했죠. 정말 무리해서 했습니다. 뭐 제가 또 일자목도 있고 이렇게 시력도 많이 안 좋아졌는데, 이 모든 게 노화랑 그리고 어떤 그간의 저의 과한 노동 강도에 연결시켜 보면은 사실 놀라울 일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매사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이 이제 다소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병원 다니는 것도 피곤한데 다니는 것까지 설명을 하려니까 더 피곤하다.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인생의 단계마다 따라오는 질문들이 있죠. 뭐 어릴 때는 커서 뭐가 될 거냐. 그 다음에 뭐 취업, 결혼, 뭐 결혼하고 나면 당연히 아이는 그리고 아이 낳으면 이제 둘째는 이제 이런 거 진짜 너무 티피컬한 거. 근데 이 질문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요, 전부 현재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 어떤 사람이니?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뭐가 될 건지를 묻고 있어요.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뭐 이런 건 잘 안 물어보게 되고, 이상하게도 늘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사람들은 왜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까요? 그래서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봤어요. 사실 저도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앞으로 뭐 할 거야? 이런 질문을 저가 많이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할 거야? 라고 내가 물어봤는데 이제 상대방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또 약간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뭔가 찝찝해.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나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뭐 안심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통찰이 하나 생겨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신의 계획을 말해주는 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해주면 듣는 사람이 너무 안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명이 이 사람의 서사를 완성해주면서 나에게 좀 확실성을 주니까 마음이 안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제가 상대방에게 설명을 요구했던 건 정확히 말하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 편하려고 물어본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저에게 하는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질문들이 사실은 나를 향한 게 아니라 질문한 사람의 마음이 안정되고 싶어서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좀 쉬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답을 주면 되는 거니까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있냐고 말하면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왜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삶은 사실 열린 상태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닫힌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삶은 열려 있는데 답은 닫힌 답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지금은 그림으로 노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 다음 직업? 모르죠. 전혀 몰라요. 다음 작품? 다음 전시? 모릅니다. 심지어 제가 몇 개월 후에는 뭐가 돼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목표는 세울 수가 있어요. 내가 미래에 뭐가 될 것이다. 내가 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는 목표를 세울 수 있는데 사실 목표는 목표일 뿐이고 실제로 미래를 알 수는 없죠. 그런데도 우리는 결말을 빨리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되지 않는 어떤 상태를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누가 모르겠다고 말해도 불안해지고 하물며 내가 내 미래를 모르겠어? 막 패닉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에 대한 욕구는 사실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설명을 요구받는 것, 그냥 모르는 상태로 있는 게 너무 싫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해결하고자 우리는 서로 질문하고, 질문받고, 대답하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님은요. 제가 이제 그간에는 회화, 개념미술, 철학가들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만화를 한 편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완결이 나서요. 이 작품 가지고 이야기하면 너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좀 특별히 이번 편을 구성해 봤는데요. 와야마야마 작가님의 레스토랑에 가자라는 만화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이 작품은 전작이 있어요. 시리즈물인데요. 가라오케 가자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문학동네에서 나오는 만화인데요. 일본에서도 당연히 인기가 많아서 번역되고 이제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지고 영화까지 만들어졌는데 한국에서도 이게 엄청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문학동네에서도 이 현상에 대해 분석하는 글도 있더라고요. 작가 인터뷰도 있고 또 한국에서 사인회도 하셨고요. 그래서 대략 이 만화의 줄거리를 설명해드리면 이 설정 자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주인공 사토미는 중학생이고요. 또 다른 주인공인 쿄지는 야쿠자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거 그냥 특이한 관계를 그냥 단순히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주인공 사토미의 성장 서사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쿠자인 쿄지가 가라오케 대회에 나가면서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 노래방 대회에서 꼴찌를 하면 억지로 되게 못생긴 문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포의 노래방 대회라고 부르는데 사토미는 합창부의 부장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두 사람이 만나서 야쿠자인 쿄지가 중학생 사토미에게 보컬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인 거죠. 가라오케 가자에 이어서 나온 작품이 레스토랑 가자인데 가라오케 가자에서는 사토미가 중학생이었다면 지금 레스토랑에 가자에서는 대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점이 많이 흘렀죠. 근데 실제로도 이 작품을 연재한 게 지금 5년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5년 동안 독자들은 이 작품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작품을 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어떻게 되는 건데?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뭔가 두 사람이 정말 친구인지, 뭐 연인인지, 두 사람의 관계가 뭐지? 이러면서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작품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정확히 어떤 건지 끝까지 정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작품의 묘미는 관계를 정의하지 않고 두 사람의 결말을 닫지 않는 데 있거든요. 이걸 닫지 않아요. 열어놓습니다. 작가는 굳이 이 관계에 이름표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함께 밥을 먹는 장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장면, 그리고 그 안에서 주인공 사토미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만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이 인간 관계라는 게 본래 얼마나 열려있는 상태인가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작품을 리서치하면서 그 후기를 많이 봤는데 악플도 좀 있더라고요. 굉장히 화난 독자들이 계셔. 그래서 이 관계를 빨리 정의 내려줬으면 좋겠다면서 엄청 답답해하고 막 심한 댓글은 막 작가의 능력치까지 막 언급하는 그런 악플들도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나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만화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가 있고 관계 안에서 서로를 정의 내리지 않는 것 또한 상대방을 향한 엄청난 존중이고 또 애정의 표현일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서 삶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러니까 삶에서 중요한 모먼트, 그 모먼트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들의 대부분은 그 시점 안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라고 정의 내릴 수 없고 사실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순간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내 삶에서 전환기인지 내가 쉬고 있는 건지 잘 몰라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설명이 가능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말 모든 삶의 순간이 설명 가능해야 할까요? 불확실성을 견디는 것이, 즉 설명되지 않는 시기를 잘 보내는 것이 진짜 삶의 근력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계속 묻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저도 묻고 듣고 이 평생 질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지만 삶은 열린 상태죠. 예, 다음 페이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채로 그냥 계속 쓰여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라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한테 그냥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나에게 계속해서 던지는 거죠. 근데 진짜 그 자신의 삶의 그 불확실성 때문에 소중한 지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모든 인생이 다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확실성이야말로 이 인생의 속성이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지금을 사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파자마를 입고 카메라를 켰는데 자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네, 에블린이라는 속옷 브랜드와 함께 제가 이렇게 라운지웨어를 만들었습니다. 속옷 그리고 라운지웨어 그 파자마 세트 같이 만들었는데요. 지금 전찰리에 또 판매 중이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입고 나와봤어요. 너무 보들보들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게 셋업인데 가격도 너무 저렴해가지고 저도 친구들 선물로 좀 많이 이번에 쟁여 놓으려고 합니다. 네, 제가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혹시 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블린, 수수진 콜라보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사유를 늘 응원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